여기 있어. 보내자마자 이거. 저희가 저번에 그 챗 GPT님 위대하신 인공지능을 통해서 얻게 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저는 이게 제목만 들었을 때는 어떤 물론 영화 자체가 보면 그렇게 밝진 않지만 저는 더 어둡고 더 막 암울한 영화일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이 영화의 초반 이 시작이 입학식이 있습니다. 해리포터 느낌 나는 그런 느낌의 입학식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주인공 닐 페리와 토드라는 속된 말로 약간 찌질해 보이는 친구가 처음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달튼이라는 약간 문제 일으킬 만한 비주얼의 학생도 등장을 하죠. 근데 달튼이 그 나온 인물 중에 제일 좀 뭔가 멋있어. 맞아. 나는 여기 이 그 첫 장면에서 놀랬던 게 기숙사다 보니까 거기 이제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모였잖아. 근데 담배를 펴. 그래서 어떻게 아무리 미국이라지만 저래도 되나? 그리고 나서 담배를 피는 동시에 선생님이 들어와. 담배 방금 폈는데 그 연기를 그냥 이렇게 지워버려. 그래서 그 담배 피는 게 영화적 허용이었나 아니면 진짜 90년대 그 미국의 현실인가. 근데 뭐 그때 당시에는 그냥 펴도 그냥 이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나라면 피게 뒀을 것 같아. 물론 없이도 집중을 잘할 수 있지만 이미 피기 시작한 애들은 쩔 수 없어. 그거를 막으면 오히려 더 다른 거래. 미국은 오히려 저로서는 파격적인 장면이 일단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봤는데 굉장히 지루한 수업들, 자율성이 전혀 없고 교육하면 그냥 고지고대로 다 듣고 쓰고 정말 전형적인 주입식이지, 주입식. 진짜 주입식 교육의 교실이야. 근데 이제 그러다가 캡틴 선생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캡틴 선생님은 월튼, 이제 월튼 아카데미인데 월튼이 또 학생들한테 헬튼이로 불려요. 헬튼. 지옥 같은 학교. 그 헬튼을 졸업하신 분이에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약간 그냥 저는 주인공 같지 않았어요. 너무 평범한 아저씨 같았어. 옛날에 나 고등학교 때 기술과정 선생님 되게 닮았어. 그런 느낌이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하시는. 그분의 수업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 일단 틀에 박힌 것이 아니야. 교육 방식이 맨 처음 한 게 교실 밖으로 다 나오라고 한 다음에 근데 애들이 막 안 나가. 되게 쭈뼛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나갈까 말까 하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나오라고 이렇게 뭐해? 그리고 딱 먼저 나가니까 애들이 막 나가. 근데 그 나가는 와중에도 이만한 책 다 들고 나가. 우리 같았으면 와 뒤졌다. 이거는 축구다. 막 이러면서 막 몸만 달려나갔을 텐데 이렇게 나가서 그 지금까지의 학생들, 그러니까 졸업생들 졸업사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장식장 같은데 앞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분들은 여기를 다 거쳐갔던 사람들인데 너네한테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을 보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결국 뭐 한 단어로 얘기하지만 카르페디엠이었는데 꽃봉오리를 취할 수 있을 때 취하라. 뭐 그런 대사도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무슨 나라 말로 하면은 카르페디엠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래서 학생들을 그 사진 완전 앞쪽으로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소리를 들어보라고 하죠. 뭐라고 하고 있다고. 이 졸업생들이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막 아이들이 집중을 하면서 무슨 소리가 들리나. 선생님이 카르페 계속 이런 걸 하다가 약간 무서웠어 그때. 저도 약간 무서웠습니다. 결국 근데 그 장면은 그냥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저 선생님이 되게 기존의 이 학교와는 맞지 않은 교육 방식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구나. 이런 걸 느껴지게 하는 그냥 첫 대목이지 않았나. 약간 해리포터 보면은 꼭 새로 오신 교수님이 빌런인데 꼭 그 빌런 느낌이었어. 약간 맞아. 뭔가 그래서, 스산하고 나는 악역인 줄 알았어 맨 처음에. 그렇게 장면이 끝나고 이제 애들끼리는 와 뭐 저런 선생이 다 있냐. 그래서 정말 독특하다. 그치. 근데 이제 달튼 첫 장면부터 담배 피던 그 아이는 난 좋았다. 그러니까 걔는 애초에 그런 애야. 그치. 틀에 박힌 거를 저 학교를 어떻게 지금까지 다녔는지도 모를 만큼 어쨌든 달튼은 굉장히 좋아했고 나머지 애들도 그냥 저냥 그렇게 시작이 되죠. 두 번째 사건. 그 선생님이 부임하시고 와서 두 번째 사건.
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시를 되게 수학적인 그래프 표를 그려서 그치. 사실 모든 예술이라는 것이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그치. 여기서는 무슨 선, 여기는 무슨 축,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예술이란 건. 그치. 근데 그거를 국문학자겠죠. 그러니까 영문학자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선 국문학자겠죠. 그분이 시에 대해서 굉장히 수학적으로 정리한 것을 교과서에 이렇게 올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키링 선생님이 찢으라 그래요. 그 부분을 다 막 달달 읽더니 그냥 거기를 다 찢어버려요. 그것도 달튼이 먼저 찢습니다. 달튼이 맨 처음에 그치. 딱 찢고 나머지 친구들도 다 따라 찢죠. 그리고 나서 사실 그 장면을 보고는 약간 이 선생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 교탁을 올라가서 학생들이 이제 올라가서 보게 하는 거기서 또 약간 느껴졌던 거는 교탁이 약간 높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는 선생님밖에 거의 못 있는 곳이잖아. 근데 거기를 밟고 한번 내려오게 하는 그게 난 그 부분이 그런 메타포도 저 위에 보면은 화분이 있지만 네. 저거 물 주려면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여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딱 뒤에 보면은 달라. 근데 나는 다르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 키링 교수님이 결국에 마지막에 한 말은 그거였잖아. 너가 무언가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시점에서 한번 봐라. 그게 인간관계에도 되게 많이 적용이 되는 말 같고. 그렇지. 왜냐면 내가 애인이 있다고 해도 이제 이 애인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아이의 아버지라면 이 아이는 지금 행복하게 연애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이 아이 본인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더 상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너무 엄청 교훈됐어 그 말이. 이 위에 올라가는 그 자체보다 그 이 올라간 이유가. 그것도 아마 달튼이 맨 처음에 아 진짜 이건 잘 기억 안 나. 달튼은 졸업하고도 보겠다. 또 그런 또 아주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한번 해주시고 그 이후에 가르침은 대체로 그런 거였어. 막 아이들 보고 이제 걸으라고 막 나 그것도 너무 좋았어. 했는데 애들이 제식을 하잖아. 맨 처음에 따로따로 걷다가 결국에는 다 아무도 막 맞추라 얘기 안 했는데 그러면 제식을 해버려. 근데 거기서 또 달튼이 희대의 명대사 걷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겠다. 여러분 다 마음대로 걸으세요 그랬는데 가만히 서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왜 안 걷니? 걷지 않을 권리를 행사. 네. 어우 지금 생각해도 막 소름. 고맙다. 넌 정확히 이해했구나. 이러고 가잖아 그냥. 너무 멋있어 그게. 아 너무 멋있죠. 달튼과 그 또 키링 선생님의 케미가 죽은 시인의 사회, 이게 근데 약간 번역이 잘못됐더라고. 아 그래? 그게 소사이어티가 진짜 그 말 그대로 그 사회라기보다는 약간 동아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고. 아 그래? 그러면은 영화가 이해가 된다. 죽은 시인의 지능원. 죽은 시인의 그런 동아리라고 적혀 있는 그 책을 보여주지. 그 애들이 물어보잖아. 애들이 물어본다. 이게 뭐냐고. 그거에 대해서 얼추 설명을 하는데 되게 뭐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되게 은유적으로 이제 기숙사 다 불 꺼지고 자는 시간에 마음 맞는 이제 문학적인 감성이 있는 친구들끼리 혈기왕성한 친구들끼리 그 굴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뭐 사랑과 시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곳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거기에는 뭐 여학생들도 막 오고 가고 거기서 사랑도 나누고 소통도 하고 뭐 이런 다방인 거야. 다방. 그 헬튼 다방. 어쨌든 엄청 옛날 거를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주려면은 지금 있는 말로 해줘도 되는데 왜 중간 걸로. 헬튼 스타벅스. 헬타벅스. 그러네. 헬타벅스를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죠. 산 속에 나무 밑에 굴에 어떤 자그마한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나눴다. 그게 너무 궁금하니까. 또 아이들 또 그 나이 때는 너무 궁금하잖아. 그렇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계속 갇혀서 지내다 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갈망하겠어. 너무 좋지. 그 결핍이 원하는 걸 만든다니까. 결핍이 맞아. 꿈을 만들어.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그날 바로 출동하죠. 닐 페리 무리가
그 추진력이 모여서 그것도 기가 막히게 막 랜턴도 막 싹싹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공부 빼고 다 잘해. 아니, 심지어 공부도 잘하는데 거기 나온 거는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하니까 막 손도 빨라지고 아니 추진력도 좋아지고. 근데 거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맨 먼저 막 가겠다고 애들 막 설득한 애가 누구? 닐 페리. 걔가 한 명이 막 자기는 안 가고 싶다고. 안 간다고. 근데 걔가 중간에서 왜 안 가고 싶어? 발표하는 게 싫다고 해서. 맞아. 안 가? 키링 선생님이 거기에 모여서 시 발표하고 이런다고 낭독하고 그런다고 했어. 그래서 너 발표 안 하면 가? 막 그러지 마. 나 가만히 있어. 가가지고 애들한테 막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와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애들이 발표 안 해도 되는데 같이 갈래 이게 아니라 너 같이 가는 거다 이러고 애들이 괜찮다고 한 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해. 멋있더라고. 근데 살짝 이 얘기 들으니까 지 아빠 똑 닮았네. 아니, 아무튼 근데 그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치.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소심한 애가 토드인데 토드가 결국엔 또 같이 가게 되지. 그래서 후드 달린 가운 같은 거 입고 토끼지 한마디로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지. 뛰쳐나가서 숲속을 가서 거기 안에서 이제 처음이니까 낯설잖아. 막 신앙송을 하고 막 시를 써와서 뭐 하고 친구들끼리 얼마나 낯간지러. 근데 그게 한 명이 선두를 띄니까 애들이 막 방언 터지듯이 막 서로 막 읽어. 마지막에는 막 춤추잖아. 노래 부르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계속 영화가 약간 답답한 면이 있었거든. 보면서 약간 좀 나도 갇힌 듯한 느낌이 있다가 그 장면을 딱 보고는 막 시원한 거. 애들이 막 춤추면서 막 노래하면서 막 굴밖에 나가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시 돌아가. 하여튼 그렇게 키링 선생님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니네의 육체는 그 우리 안에 갇혀 있을지언정 마음이나 정신은 안 갇혀 있게끔 만들려는 노력들을 엄청나게 해주시잖아. 그치.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가장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닐 페리 잘생긴 그 친구가 연극을 해야겠다. 나는 원래 연극을 하려고 태어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 거야. 그 깨달음을 친구한테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그 장면. 맞아.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하셨고 일단 막 내가 울컥. 맞아. 울컥. 내가 막 울컥했어. 맞아. 그 장면 진짜 좋아. 닐 페리가 나는 연극을 할 것이다. 나 마음 섰다. 그런데 토드가 뭔 말하냐면 야 너희 아버지가 안 해도 괜찮아? 너 안 되잖아. 아버지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생각해봐. 이런 식의 말을 한단 말이야. 맞아. 닐 페리가 그걸 듣고 바로 그 흥분감이 분노로 그대로 옮겨. 맞아. 너 어디 편이야? 근데 그게 너무 사실적이야. 나도 막 와 진짜 성공할 것 같아. 와 진짜 대박이야. 이거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아닐 수도 있는데 또 막 네가 야 바로 알겠네. 현실적이었어 되게. 근데 그래서 결국은 걔가 쓴 시 뺏어가지고 막 안 돌려준다, 막 읽고 막 장난치고 그러면서 그 장면이 끝나긴 하는데 그 씬에 처음부터 끝까지 느껴진 건 그 순간에도 토드는 무언가를 배웠을 거라고. 결국 보면서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결국 제일 많이 달라지는 건 토드잖아. 그치. 영향을 받는 거지 옆에서. 그치. 근데 이제 나 연극 할 거야. 너 누구 편이야? 막 이렇게 돌아서는 그 과정 안에서도 토드가 많이 느꼈을 것 같다는 그런 걸 또 느끼게 된 장면이었어. 맞지. 그리고는 이제 연극을 한다고 이제 말은 해야겠는데 일단은 자기가 위조로 연극 지원서를 자기가 아버지가 쓴 것처럼 해서 닐 페리가 지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어떻게 얼렁뚱땅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워낙 엄하고 얘가 무조건 공부만 하면 좋겠고 그런 굉장히 강압적이고 독선적인 아버지의 상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어떤 같이 연극에 출연하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말을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이랑 똑같아. 한국 치면 이제 집사님. 집사님이 말을 한 거야. 주말에 교회 나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아들내미 연극한다며 이렇게 된 거야. 제 아들이요? 거기서 또 아버지 한술 뒀던 게 아니에요. 제 아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렇지. 나랑 내 아들은 연결돼 있어. 네가 나보다 잘 알겠니?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아버지가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진짜였던 거지.
진짜였고 그래서 그날은 호되게 혼이 나죠. 아 근데 너무 꺾었어 애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얘기하는 과정도 막 설명이 그 우리 저번에 봤을 때도 얘기한 게 그 교육과 가스라이팅의 그 경계가 어딘가 이성적 이해라든가 감정의 뭐 이해 없이 무언가를 이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아이가 이야기를 할 때 공부 소홀하다고 할까봐 올 A를 받고 그리고 그 주인공 그 오디션을 봐서 걔가 그걸 얻어낸 거야. 자기가 따낸 거지. 그렇지. 맞아, 나는 맞아. 굉장히 충분한 이제 설명할 거리를 갖고 왔다고 생각하거든. 그걸 들어주기라도 할 만한. 그리고 그만큼 노력을 가지고 하면 그건 땡깡은 아니라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근데 땡깡 부리는 애 대하듯이 뭐 알겠냐? 내일 가서 못한다고 해. 내일 공연인데요, 연극인데요. 그때 막 내일 세상이 망한다 해도 난 상관없어. 그냥 말하라고. 알겠어. 하지만 알았냐고. 말하면서 내 말에 막 how dare 막해서 감이 어디 막 그런 거 맞아. 보면서 그 애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알겠습니다. yes sir 이러는. 뭐, 아버지한테 yes sir. 오 너무 싫었어. 근데 참 너무 안쓰럽다 해야 되나 너무 애 기가 팍 꺾이는 게. 근데 그게 그러니까 학습 되었을 거야. 짜피 안 되지. 아 그래 그래서 그 설명을 안 하려고 하는 거구나 얘가. 또 그걸 또 생각하니까 또 착잡하네. 바로 다음 날이 공연인데 이제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거 하셔가지고 이제 결국에 못하게 되는 줄 알았지만 키링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캡틴 오마이 캡틴 선생님을 찾아가서 말을 하죠. 저는 연극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식의 하소연을 하는데 키링 선생님이 아버지 설득해봤냐. 아버지한테 너의 지금 나한테 한 말을 아버지한테 해봤냐. 페리는 어릴 때부터 느껴온 게 있으니까. 그치. 아버지 얘기해봤자 뻔해요. 전이가 없지 전이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정말 긁어 부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키링 선생님이 뭐 다른 방법 없을까요? 라고 키링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왜? 아니 그 표정이 아버지?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키링 선생님한테 이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페리가 물어보는데 아버지를 설득해야 된다. 너무 아름답죠 그 장면. 그거 말고 뭐 없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보는데 없어. 없어. 너가 직접 해결을 해야 된다면 아버지한테 다 솔직하게 말을 하고 내일 연극도 서고 그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페리가 뭐 방법이 없네요. 뭐 이런 느낌이야. 뭐 어쩔 수 없네. 별 수 없네요. 그래서 결국은 인정하죠.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는 뭐 잘 풀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보내자마자 이거. 뭐가 문제인 줄 알아? 이따위 짓이 문제인 거야. 왜 종이컵에 젓가락을 이렇게 놓냐고 열받게. 야 비켜. 나한테 한 거냐고. 빨리야. 나만 훔쳤냐고.